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힘찬 발걸음으로 나선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나왔어? 되게 열심히 하긴 하는구나. 응? 무슨 뭐 공항 검색대네. 어? 너무 심각하게 냄새를 맡는데? 검문은 제대로 해야죠. 난 다 했어?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 발바닥도 막 찍혀 있고. 못 닦아가지고 발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못 닦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또 아직도 안 끝났어? 더 해야 돼? 어? 아직도 안 끝났어? 뽀뽀가 이거 다 뽀뽀의 털이야. 먼저 일상생활에서 공격성을 보였던 돋보기. 이거 언제부터 저랬어요? 저 막대기 같은 거 보면. 1년? 나가고 난 다음부터. 나갔다가 한 번 다쳐서 온 적이 있어요. 상처 있고 여기 피나서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날 하루. 그 이후부터 좀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천적으로도 막대기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얘는 밖에 나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들어왔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봤을 때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막대기 같은 거에. 사건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날 이후 보호자들에게도 공격성을 보였었죠. 이로 인해 모녀의 갈등 또한 깊어지곤 했는데요. 저러다 문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유진아. 뽁뽁이 안 그런다고. 뽀뽀가 산책 가자. 뽀뽀가 그만. 복복이가 어머니를 함생시키고 있죠. 네. 네. 제가 복복이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얘 맘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다 복복이 마음대로 되고 있어요. 다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쵸? 맞춰주는 것도 규칙을 가지고 맞춰주고 그 맞춰주는 게 너가 잘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가 와야 돼요. 가자. 한편 딸 유진 씨는 복보기를 대하는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는데요. 산책 후 발 한 번 씻기는 것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싫지? 나도 싫어. 근데 복복이 표정 보면 어때요? 물 거니까 그만해. 아니에요, 이건. 지도 엄청 겁먹었어. 그래요? 아, 겁먹은 거예요? 엄청 싫어요, 지도. 물 것 같아요, 저러다. 아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너무 싫다가 도저히 안 되면 물겠죠. 얘는 이제 그 표현이 나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얘네들의 언어에 귀 기울여 주기는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거를 걔들이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는 개는 무조건 나쁜 개니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는 거를 얘네들은 왜 싫어할까? 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맥락을 몰라요. 우리 병원 갈 때 왜 참아요? 병원 가서, 치과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니까. 네. 치료받으면 나을 거니까 참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나을 거니까 없으면. 안 가고 안 참겠죠. 그렇죠. 걔들이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원래 목욕하던 애들도 아니고 발톱 깎던 애들도 아니고 동물병원에 간다고 해도 이게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날 죽이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막 날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뒷일을 설명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저런 상황이면 가장 먼저 뭘 교육해야 될까요? 화장실을 재밌어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밑에 샤워기로 물 뿌려놓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들어와서 찬방찬방거리고 보호자랑 놀다가 나가는 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걸 하게 해봐야죠. 과연 복보기가 화장실에 제 발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 뭐죠?
마지막 영상을 본 설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중성화 왜 안 하셨어요? 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복복이는 중성화를 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더 증가되는 공격성들을 다 보여요.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 마킹, 마운팅. 중성화를 안 했을 때 높아지는 모든 행동 문제들이에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영역에 대한 소유권, 공격성 이런 것들을 다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과거 복복이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중성화를 시키지 않은 것 또한 문제 행동을 보인 큰 원인이었던 건데요.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시기에 네. 그래서 선생님도 만나보기도 하고 저희도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얘가 되게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것도 있었고 찾아보니까 뭐 비만도도 나중에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뇌피셜을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올바르게 주면 살 안 쪄요. 진짜 살찌는 거는 특정한 질환이 있지 않은 한 더하기 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중성화하지 않은 아이들은 저렇게 강아지 만나게 하면 이건 욕먹을 일이에요. 무지에서 일어나는. 왜냐면 암컷들도 중성화 안 된 아이들 많아요. 발전기에 딱 맞았어요. 산책을 나왔다가 친구들이 인사시켜줬어요. 붙잖아요? 잘못해서 만나버리면 얘네들은 서로 연애해서 결혼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호르몬이 때가 맞으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신되는 거예요. 얘네는 이 기관이 뭘 하는 건지 우리처럼 맥락을 알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 않고요. 가끔씩 이제 암컷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호자죠. 거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어떡하냐 복보가. 근데 전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동물병원에서 중성화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나이가 많아. 아니요, 아니요. 그럼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커서 공격성 공격성 때문에. 보호자가 컨트롤 못하는 개들을 어떻게 수의사가 컨트롤하겠어요? 할 수는 있는데 되게 강압적으로,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하게 돼요.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저도 생각을 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다 꼬여버린 거예요. 복복이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 도리어 녀석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뭐 좀 사연이 있다라고는 듣긴 했거든요. 네, 복복이한테 이렇게 좀 무조건적으로 이뻐하고 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좀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게 어느 순간에 왔나 봐요. 못 느꼈는데 제가 그게 좀 많이 그 우울 증세가 좀 많이 심해져서 시체처럼 소파에서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복복이가 온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복복이가 왔어요.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바쁘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저는 혼자 속으로 막 힘든데 얘가 제 옆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시기를 잘 넘기실 수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되게 특별한 느낌으로 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물리고 나면 사실 대부분 저한테는 안락사 해달라고 오거든요. 예, 특히 얼굴 부위를 물렸을 때는 많아요, 그러신 분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와서 안락사 하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그 뒤에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입마개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중성화는 추천드려요. 입마개 교육이 되면 병원에서 해줄 거예요. 입마개 교육에 앞서 보호자가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하는 방법부터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복복이한테는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칭찬 단어를 인식시킬 거예요. 짧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이 칭찬 단어 이후에는 복복이가 원하는 게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할 때 뭔가 좀 싫어하는 거 좀 참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칭찬 단어들을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뽁뽁이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리더십 프로그램의 1단계를 할 수 있어요. 옳지라고 얘기하고 하나씩만 던져주면 돼요.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네. 옳지. 앉아서 해도 돼요. 옳지. 명확하고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옳지. 옳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생기면 애들이 옳지라고만 얘기해도 멀리 있어도 탁 쳐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왜냐면 그 뒤에 항상 긍정적인 좋은 게 왔어요. 그렇죠. 제가 봐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옳지. 좋아요.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과 어머님이 하는 방법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살려면 관찰력이 좋아져야 돼요. 한번 관찰력 테스트. 제가 하는 방법. 옳지. 이렇게 했고요. 어머님이 하는 방법. 옳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가 딴 데 봤을 때 옳지에서 보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옳지가 나오고 손이 움직여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옳지 이렇게 줬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옳지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 애들은 옳지를 안 들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옳지라는 소리를 듣고 그 뒤에는 너가 원하는 보상이 나온다는 인식이 심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애들이 이 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뽀뽀에 불러보세요. 뽁뽁. 뽁뽁.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네, 잘했어. 보호자의 명확한 칭찬과 보상은 반려견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보호자 리더십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간식도 거의 공짜로 주셨잖아요. 막 사골국물 이쁘다고 주고. 응? 이 리더십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자체는 복복이한테 필요한 모든 자원은 누구 거? 내 거. 네, 우리 거. 그리고 우리가 복복이가 잘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보호자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복복이가 보호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필요로 하면 말을 더 잘 듣게 될 거예요. 자, 기세를 몰아 입마개 교육도 도전해 볼까요? 복복아, 자, 이리 와.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부터 이건 간식 주머니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할 때까지. 이유를 모르고 이해를 모르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은 낯설어 보이죠? 이 처음 보는 입마개가 날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간식 주머니고 껴봤더니 별거 없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먹어. 돌려서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어쨌든 얘랑 친해지. 네, 친해지게. 이것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아. 걔들은 상황과 감정으로 기억해요. 이걸 보고서 나쁜 기억이 있으면 결국 안 해요. 자,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쓰게 끼게. 벌써부터요? 단계를 엄청 쪼개야 돼요. 지금 바닥에 내려놨었잖아요. 들면 또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다 간식을 둘 거예요. 뽁뽁. 기다려. 먹어. 다르죠? 안 하네. 네. 이것도 이제 옳지를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언제 옳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기 입마개 들어오는 거. 그렇죠. 들어오는 순간 옳지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음 단계도 잘할 수 있을까요? 망설이나 싶더니 이내 입마개 안으로 입을 집어넣는 복복이. 옳지. 들어오는 순간 항상 옳지란 얘기가 들리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엄마가 갈게. 자, 이번엔 딱 주지 말고 거기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옳지. 이게 돼야 돼요. 조금 멀리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렇게.
옳지. 자기 스스로 들어왔을 때 칭찬받는 모습. 이게 가장 좋아요. 나중엔 그래서 그냥 딱 입마개만 꺼내도 자기가 와서 막 얼굴 집어넣으면서 빨리 달라고 해야 돼요. 이건 간식 주머니잖아. 빨리 내놔. 이래야지. 돼지 막 억지로 씌우는 것들이 있죠. 다음번에 못 씌워요. 그리고 씌우는 걸 잘 하게 됐을 때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필요할 때만 쓰면 절대 안 돼요. 9번은 쓰고 재밌게 간식 먹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싫어하는 거 할 때 써야 돼요. 맨날 입마개 쓰고 병원 가고 입마개 쓰고 목욕하고 뭔가 억지로 하고 그러면 또 다음번에 하는 것부터 싫어하게 돼요. 이걸 끼고 즐거운 기억이 많아야지 싫은 거 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하루 만에 그 인식이 심어지지는 않아요. 이대로 한 달 동안 계속 하다가 채우는 척도 해보고 그것도 또 연습을 해서 나중에 한 달 정도 뒤에 완벽하게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해볼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봐야 돼요. 이거 다 뽀뽀의 털이야. 막대기에 대한 복복이의 트라우마로 청소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보호자들. 이런 상황에서도 방법은 동일한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잖아요. 이걸 좋은 감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싫어하는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꾸준히 했을 때 이걸 봤을 때 이게 생각나게 해요. 기다려를 시켜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옳지. 쳐다볼 때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2번 하고 주고 점점 높이는 거예요. 기다려.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반복적으로 옳지. 쌓아주면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도 기다려. 좋은 감정으로 천천히 바꿔나갈 수 있답니다. 옳지. 다음 솔루션은 보호자와 복복이에게 올바른 산책법을 알려주는 교육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팔은 이 줄 길이를 조절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여기로 같이 가자고 할 때 복복이 가자 이렇게 하시죠. 안 오잖아요 지금. 내 팔로 하면. 오게 해볼까요? 그냥 몸으로 끌고 가요? 그렇죠. 이래야지 내 체중을 느끼고 보호자의 힘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자꾸 어딘가로 방향을 옮길 때 팔을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얘가 방향을 바꿀 때 가려고 해요. 보호자분들이. 그러면 애들은 내가 뗐으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팔은 이제부터 팔꿈치가 절대로 보세요.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도 되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냄새 맡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가자. 이게 아니라 가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플까 봐 얘가. 안 아파요. 아플까 봐 하네스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아파요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형견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컨트롤 잘 못해서 불안하게 산책하면 상대방이 겁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형견 키울 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제가 봐도 불안해요. 보호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녀야지 상대방도 안심한단 말이에요. 안전한 산책이 제일 중요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 꽉 잡으시면 돼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복보이가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방향은 어머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팔로 당기지 말고 다리로 내 체중으로 다. 네, 기다리지 마세요. 옳지, 네, 좋아요. 오, 잘하시는데요? 뽀뽀 가자. 네, 가세요. 이런 거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 자기 맘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지면 안 돼요. 산책을 통해 재밌게 놀아주되 잘못된 행동에서는 보호자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솔루션만 남았죠. 산책 후 발 씻기를 싫어했던 복복이를 위한 교육입니다.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목욕탕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억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신뢰감을 줄 거예요. 자, 뽁뽁. 어라? 옳지. 왜 잘 와? 그러니까. 억지로 안 잡았으니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여기서만 옳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밖에도 나갔다 올 거예요. 요 들어오는 게 더 익숙해야 돼요. 자, 밖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부르면. 뽁뽁. 옳지. 자, 반응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연습할 땐 최대한 적게 하고 바닥에다가 한번. 평소 물을 싫어하는 복복이를 위해 적은 양의 물만 흘려보내줍니다. 옳지. 지금까진 괜찮아 보이죠? 약간 이게 놀이한다는 개념, 다시 처음부터 교육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물을 좀 흐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하, 설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호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한 번씩 이런 놀이를 해야 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녀석의 이름을 부르는 설쌤. 뽁뽁. 과연 복복이의 반응은? 나이스 대성공! 뽁뽁. 자, 이걸 먼저 연습해야 돼요. 이걸 먼저. 그래야지 나중에 목욕이고 뭐고 되지. 발에 물 닿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사회화 시기 때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용기 내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고 이 느낌이 괜찮아져야 돼요. 옳지. 자, 이야, 우리가 알던 복복이가 맞나요? 단계를 높여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 곳에 간식을 둬보는데요. 자, 이번에도 성공인가요? 그렇지.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보다 나아요. 좋아.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자기 스스로 하면 이렇게 돼요. 억지로 하면 더 싫어하는 거고, 뭐든지. 뽁뽁아, 여기.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뒷발도 지금 다 닿아요. 지금 발에 닿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물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자기가 움직이면서 더 잘 씻길 거예요. 그리고 재밌을 거고요. 산책이 끝나고 나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대. 저는 그만 억지로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운 대로 수건 하나만 줘보세요. 우리 나가서 발 물기나 조금 닦아보자. 아주 풀코스인데요. 손. 옳지. 그리고 수건에 대한 교육도 같이 되잖아요. 저런 방법이 있었네. 복복이가 잘하던 개인기와 오늘 배운 교육을 합치면 험난했던 발 닦기도 문제 없죠. 뽁뽁이한테 진짜 미안하다. 오케이, 오늘은 끝! 자, 보너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한 50%밖에 못 닦겠지만 이게 시작을 돼서 100%까지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뢰감을 형성하면 오늘 지금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하면서. 얘가 으르렁거리고 나 나가겠다고 하고 보호자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가지고 이런 게 지금 오늘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발 잘 닦았네. 세상 편해 보이죠? 오늘 솔루션을 마무리하며 보호자분께 설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요. 저는 진짜로 만약에 난 이거 진짜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약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솔루션 프로그램들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 하루 만에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방송 끝났을 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기예요. 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네. 생명체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하루 만에 되겠어요? 거기다 말도 안 통해요.
오히려 말이라도 통하면 설명이라도 해줄 수도 있는데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짧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진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뽁뽁이랑 소통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뽁뽁이한테 되게 미안했던 그런 하루였고 선생님한테 그런 솔루션 받으면서 제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느끼셨겠지만 오늘이 시작입니다. 네, 꾸준하게 해주시고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복복이네. 복복이가 제 보폭에 맞춰서 산책을 해줘가지고 저도 산책을 하기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는데요. 예민해졌어요. 한참 한 이틀 3일은 진짜 예민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연락을 드려봤어요. 아이가 더 우울해하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발 닦는 거 횟수 줄이고 수건에 물 묻혀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왔다 갔다 간식으로 유도해서 임시방편으로 닦아주세요. 라고 하는 솔루션을 다시 주셨어요. 옳지. 기다려. 옳지. 네,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싫어. 하지 마. 응, 너 그만해. 설쌤에게 배운 대로 꾸준히 노력 중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입마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좀 잘못 판단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제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훈련 잘해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뽁뽁이랑 저희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복보가 입마개에 잘 적응해서 안전하게 수술받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렴.